외제차 대신 사면 2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주에서 들어온 고소 사건인데요. 그 돈을 이제 내가 주고 했다. 그러니까 외제차를 살 수 있게 빌려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사기 위해 이름을 빌려주면 2천만 원을 주고 할부금도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갚아주지도 않았고 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외제차만 가져간 사건인데 피해 규모가 꽤 큽니다. 120여 명에게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금액만 250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250억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수법을 썼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지금 사기를 당한 상황인 거죠?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어도 솔깃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탕발림의 소리가 들면 사실 되게 이렇게 솔깃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제주 주민들을 속였는가 하면 명의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3개월 후에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특정 문자들이 올 때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 대답은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캐피탈 회사로부터 어떤 뭐 대여금을 일으킨다는 데는 긍정적인 일을 하고 석 달 동안 사실 할부금을 꼬박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후에 내가 2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신고가 안 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의 많은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기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명의만 빌려주면 2천만 원 주겠다. 자,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사기였죠. 자, 피해자분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캐피탈에 전화 오면 무조건 네네 하고 대답해라.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한 대당 2천만 원씩 주겠다.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출금만 5천만 원 일으킨다고 문자만. 제가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정도 번야만 하는데 할부금이 이제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또 도대체 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마치 이제 돌려막기,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돼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사기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할부금으로 나가는 구경도 못한 차 때문에 나가는 할부금이 140만 원. 그리고 그 차가 어디서 지금 굴러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야, 정말 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죠. 이거 명의가 지금 빌려주고 명의가 다르게 된다는 건 통장이든 휴대전화든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차량은 당연히 그렇고요. 이 피해자들 결국은 본인이 차량 비용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해야 되고 범칙금이 있다면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까지. 그게 다 차에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건데 납부하는 지금 피해가 발생했고 지금 주장에 따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데 140만 원 정도 납부한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포차로 이용이 돼서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왜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 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좀 안 좋은 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데 어제 사건 반장에서 소개드린 사건 가운데 하나도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맞아요. 일당이 도피를 하면서 대포차, 대포폰,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이용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서울 천호동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이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가 택시와 다른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이번 사건의 피해 차량이었던 거고요. 명의가 도용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대포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물론 이제 범죄에 이용됐던 거죠. 이 남성을 보니까 이 차량 안에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빈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씀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왜 진작에 좀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뭐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할부금까지 내준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럼 뭘로 수지를 맞출까, 뭐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했었더라면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을까, 뭐 이런 댓글이었어요. 자,
자, 지금 그 우리 이도성 기자가 대포차 얘기를 했는데 보통 대포차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동차 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그 피해 차량이 또 명의가 이전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소유자나 소유자한테 위탁받은 사람이 다르게 이 자동차가 운영될 때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포차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 피해자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조금 지나서 운행 정지 명령이 해제되고 오히려 명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이 피해자가 이 범인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위임장을 다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 위임장을 이용해서 운행 정지 명령 해제시키고 본인 명의로 다른 명의로 또 바꿔버렸고 그래서 또 다른 또 피해가 발생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아주 뭐 치밀한 준비를 했던 모양인데, 자, 일단 이 제주 지역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 지인이 지인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계속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경찰에 빨리 좀 이걸 좀 수사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피해자 50여 명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 경찰이 좀 빨리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조속히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피해액과 피해 규모도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경찰이 확인한 250억 원대가 아니라 피해 규모는 600억 원대, 피해자는 280여 명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액수보다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지금 대포차를 빨리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대포차 범죄가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다. 경찰이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네, 수사의 시일이 너무 지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고소장이 제출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에 첫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음 달까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피해자들이 생겼고 경찰 조사가 빨리 일어났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승희 의원님, 네네. 그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 사건을 보시고 나도 자동차 사기를 당해서 구경도 못한 차량에 2대 리스료를 지금 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나한테 사기를 친 자는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는데 고작 3년 4개월 형을 받고 곧 출소한다. 자, 이 정도 사기를 치고 3년 정도면 수십억 대의 사기를 치고 3년 정도 형을 살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유혹을 받지 않겠나. 결국 이제 형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사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형량을 올리는 것보다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박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범죄 수익의 박탈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형량만 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불법을 추징하는 방법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가끔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뭐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불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불법을 추징하는 게 그들의 수익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 정도의 수익이 좀 추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입법들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적어도 경제범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범이 아직 안 잡혔다는데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